신규 핵발전소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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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범 제주 지부장께서도 와주셨습니다. 백승호 춘천 지부장께서도 와주셨습니다. 저희 카메라. 김우린 충북 지부장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전국 언론노조 박은종 OBS 지부장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혜승 JMBC 전략지원단장께서도 마이크를 가지 함께하고 않아도 마음의 목소리가 김현철 사무총장께서 함께 한반도 골짜기를 고맙습니다. 올릴 것이라고 혹시 믿고 운영되지 못한 분들께서는 힘차게 양해해 주시고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역방송 차 현실과 지난한 정부의 역사를 24일 괴리감이 얼마나 지나오고 큰지 있습니다. 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한번 정권이 말씀해 주실 바뀌고 텐데요. 먼저 어떤 투쟁사의 권력이 첫걸음은 박은종 들어서도 OBS 지부장께서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봄처럼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내란을 저지른 권력을 내쫓고 들어선 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핵발전소 신규건설 계획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래 공동주최에 참여해주신 전국의 많은 단체들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연락하지 못해서 미처 연락하지 못하는 곳곳에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이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간단하게 간이 소개하겠습니다. 제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대통령께 청탁하러 왔습니다. 다만 조그만 파우치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기 이렇게 명품 동료들과 함께 왔으니 제 청탁을 부담감 많이 가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당 대통령님은 정부 시절 운영발전 정책의 세부 과제로 지역 중소방송사의 민주정부와 정치조작 지원이 확대 등 국가와 전략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약 이에게는 현실적인 지원, 즉 예산이 필수입니다. 지역방송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에 관련 예산의 확대를 요구해왔고 그 결과 드디어 국회에서 큰 노력을 통해 지역방송의 지원 예산을 지획한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대통령이 공약하고 국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역의 돈은 차라리 은행에 넣어놓겠다고 합니다. 경제성장, 고용창출, 국민의 복지승진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인 기재부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파괴하려 합니다. 대통령님은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권한 나누기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지방민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눠진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게 핵심 기관이 바로 지역방송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역방송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오랜 경영 악화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하는커녕 한 해 한 해 생존 자체가 절박한 목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지역방송이 죽으면 지방분권도 무너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삶도 파괴되겠지요. 기재부의 예산 갑질 행태가 국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말한 안주입니다. 얼마 전 쿠팡이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털린지도 모르게 털렸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소비자를 기회하는 행태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재부 함정이 소위 제가 이해했다지만
경질하긴 할까요? 아, 네. 경쟁자들이 사라진 그 시장에서 소위 탈탐을 하고 싶어도 과연 쉽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팡의 네. 독과점처럼 거대 자본의 OTT가 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방송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네.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도 생존을 고민할 정도입니다. 영덕 핵발전소가 백지화된 지 주민투표를 한 지는 10년째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백지화된 것은 21년, 그러니까 4년째입니다. 횟수로 길다면 길고 또 아직 잉크가 안 말랐다고 할 정도로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몇 번 눈 깜빡였더니 4년이 가 있었고, 그런데 마치 옛날 일처럼 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먹은 것처럼, 아주 옛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다시 과거로 이 문제를 되돌리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접기를 바라면서 정부가 어떻게 지금 전력 계획에 핵발전을 시도하려고 하는지, 이 감지되는 위험 신호들을 우리가 낱낱이 밝히고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밝히면서 행보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발언이 많아서요. 발언으로 제 발언은 짧게 하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덕에서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다들 바쁘실 텐데 대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힘을 합해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핵발전소가 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뒤에서 뒤에서 영덕에 2살 때부터 자라서 영덕 청년이죠. 청년이 핵발전소 유치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청년이 되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본 이야기를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덕군 출신의 대학생 김규리라고 합니다. 제가 발언문을 좀 너무 길게 써온 것 같아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원방송직구의 김영민 팀장 힘찬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계엄 1주년을 맞아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집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빠르게 국회로 한밤중에 향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무장한 군인들을 맨몸으로 그렇게 대담하게 저지할 수 있었는지, 또 계엄군은 왜 작전을 방해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지 않았던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모두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고 지난날 독재 정권 하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엄이 빠르게 해제된 것을 두고 천운이었다, 국군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과오와 희생을 기억하고 교육과 문화를 통해 계속해서 그것을 전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는 더 나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닭은 영덕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때문인데요. 영덕에서는 지난 1989년과 2003년, 2005년에 거쳐 3번의 핵 폐기장 유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영덕 주민들은 핵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7번 국도를 트랙터로 막고 농성을 하기도 했고 수많은 시위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권 말에 한수원에서 해남, 고흥, 삼척, 영덕 등을 원전 입지 가능 지역으로 발표하며 지자체에 신청을 요청했고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삼척시와 함께 영덕군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삼척시와 영덕군 주민들은 거세게 반대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2015년에는 주민 주도로 주민투표를 열어 삼척에서는 85%, 영덕에서는 91%의 반대 투표율을 보여주었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이러한 영덕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덕의 주민들은 거의 3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핵시설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발전소 유치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덕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영덕군, 한수원 그 누구도 이러한 피해를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핵발전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고통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에너지 계획을 위해 일방적으로 유치를 내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만들어온 역사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역사를 또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간 수차례 정권이 바뀌어 왔음에도 그 세월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영덕 국민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덕에 원전을 또다시 유치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난해 12월 3일 민의의 전당을 무도하게 짓밟으려 한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일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역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써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짓해명도 국민의 분노 앞에서 무너질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공부합니다. 국회의 결정을 가려먹는 자, 국민의 뜻을 지금이라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고의로 국민의 명령을 내렸다면 그날부터 이재명은 단순한 부처가 아니라 계란의 본산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실이 살아있는 방송, 지역민이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영덕 주민 반대한다. 핵발전소 물러가라. 네, 다음으로 영덕과 정말 친한 친구 지역입니다.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성원기 대표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지역 소멸 해법이다. 예, 삼척에서 왔습니다. 또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표하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신규 핵발전소를 다들 아시다시피 그만두라고 내란의 바 얘기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단지 수도권에서만 내란에 저항하지 또 삼척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척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34년을 핵발전소를 줄기차게 막아왔습니다. 삼척만 막아온 것이 아닙니다. 영덕도 막아왔고 우리나라 온 국민이 더 이상 핵발전소는 안 된다고 지금 한마음으로 핵발전소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요구가 얼마나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신규 핵발전소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개헌하러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신규 핵발전소 추진 당장 멈추십시오.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버릴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거부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핵발전소를 계속 추진해왔던 정권은 몰락하였습니다. 경고합니다. 계속 핵발전소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권 몰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 추진 멈추십시오. 고맙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 즉각 취소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농민의 총연맹 권혁주 사무총장님 연대 발언 있겠습니다. 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길 마다 않고 이곳 용산 대통령실까지 와주신 우리 동지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농민의 총연맹 사무총장 권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촌 주민과 농민의 입장에서는 핵발전소는 피해만 남기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건설 과정에서 대규모 농지가 파괴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고준위 핵 폐기물의 위험은 결국 농촌 지역의 파괴와 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후재난의 최전선에는 언제나 농민이 있습니다. 기후재난 시기에 핵발전소 설치는 위험만 추가될 뿐입니다. 후쿠시마 해군염수 방류 문제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 추진이 아니라 농지 훼손 없는 재생에너지의 대전환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덕과 삼척에서 신규 핵발전소 설치를 주민의 힘으로 막아낸 바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식량 주권과 주민 주권의 원칙 위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며 평화를 향한 길에 전농도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뜻깊은 연대사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조호동 핵발전 없어야 농업이 산다. 핵발전소 끝장내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AWC 한국위원회 허영구 대표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사실은 원전 반대, 핵무기 반대 운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후기 시대에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핵발전, 또 무기 생산, 방사력 관련돼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또 많아서 대중적인 노동조합의 연대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전기가 계속 소요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기를 계속 생산해야 한다. 기후기를 위해서 석탄, 화석연료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생각하고 간주하고 계속적으로 원전을,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수명 다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본은 그 자체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계속 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자본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새롭게 기술을 혁신시켜 나갑니다. 반도체가 나오면 반도체 때문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 AI가 나오면 AI 때문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 AI가 지나가면 또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 또 그래서 전기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원전은 계속 확대 재생산돼야 한다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발전 반대, 핵무기 반대 운동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170여 개의 나라들이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했습니다. 우리도 전 세계 국가들과 핵발전과 원전의 방사능을 위험의 제한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원전 반대, 핵발전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게 거대한 담론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핵발전이 없어요. 자본주의 세상도 전환된다. 야, 지역 언론, 지역 방송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수행하는 그날까지 우리 언론 노조는 전부 감시하면서 매 눈으로 다음으로 우리 지역 방송국들 예, 성공의 박용성 신부님 생명의 기운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인데 이렇게 계속 서울에서 그 15년 정도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다가 이제 신부가 돼서 이렇게 지역에 있다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이제 꿀잠에서 같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용산 이렇게 집무실 앞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참석만 해도 이렇게 발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서울은 그 작년에 영덕에 산청에 이렇게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오셨던 선생님 이렇게 통해서 성공회에서도 산불 이렇게 대책을 하면서 영덕에 갔었어요. 따개비 마을 바닷가에 있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불타고 있었던 배들이 있었잖아요. 차량들도 있었었고, 그때 저희가 산불 피해 복구 활동을 하면서 따개비 마을 뒤편에 이렇게 산이, 그리고 마을이, 그리고 교회가, 성당이 이렇게 불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박혜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성공회 이제 신부님, 주교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복구 활동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핵발전소가 옛날에 영덕하고 삼척에서 그렇게 싸워서 없앴는데 어떻게 다시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산불 피해 이후에 얘네들이 다시 추진할 수도 있겠다. 사람들의 이렇게 무너진 마음들, 산이, 생명들이 이렇게 부서진 곳에 돈은, 자본은 지루하게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 사실 그런 얘기를 그때 박혜영 선생님하고 하셨어요. 근데 정말 합니다. 군수, 제가 이제 내부적인 어떤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군수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댈지, 산불 피해 복구 이후에 우리가 핵발전소를 지어서 지역을 낫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을지, 그 내부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아주 집요하고 아주 사악하고 이렇게 못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초기에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박혜령 선생님, 그리고 영덕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이 돼서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물결이 돼서 없애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들은 아주 집요하고 사악하고 이렇게 틈새를 노릴 때 우리는 더 치열하게, 그리고 그 틈새를 메꿀 수 있는 대안을, 생명의 대안을 찾아내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쟁! 대통령님께서는 비대해진 기재부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시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재부의 불탄 예산 삭감 사태는 당시 대통령 산의 나무들이 좋은 거름이 돼서 더 예쁜 꽃과 나무를 키우는 더 아름다운 자연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연 그대로 그 생명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불탄 자리에 햇발전소라니 그런 생각 자체, 발상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예. 다음 발언으로 진보정당에서 이렇게 모두 참석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먼저 노동당 이백윤 공동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짧게 말하는 게 대세인 것 같아서 준비한 내용의 절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에너지 안보 내세웁니다. 진정한 안보는 안보를 핑계로 위험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지역 분산형 전력 체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계속 전환하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는 여전히 핵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고 인류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노후 원전이 계속 정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지금 핵발전이 어느 사회에서 안전합니까? 어느 사회에서 안보입니까? 포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저버릴 것이 아니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즉각 철회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중심의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당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실 지원할 때 꼼수치 중단하라.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허리를 담아 돈 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고 생명이다. 핵발전소 취소하라. 민주주의 인프라가 무너지는 네, 다음으로 편향적 사고와 핵발전소를 없애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 녹색당 김찬희 공동대표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3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핵무기 금지 조약 회의 참석사 미국을 돌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시애틀,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피폭된 나바오 지역 선주민 지역 또는 수소폭탄 실험 피해자인 마샬 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칸소 등을 쭉 돌았습니다. 저는 책에서 읽었던 것을 체감했습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근본적으로 기술이 같습니다. 무엇보다 핵은 평화를 파괴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체감했습니다. 핵발전은 평화를 파괴합니다. 첫째, 핵폭탄 제조 기술은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핵무기 제조 기술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 핵무기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핵발전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깹니다. 핵발전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핵발전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만들고 지역을 분열시키고 주민의 평화를 산산조각냅니다. 셋째, 인류가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방사성 폐기물이 양산되는 것 자체가 평화가 아닙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정책을 이어받는 것에 규탄하셨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보다 더 이것을 확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을 끝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처음 도래한 노후 핵발전소 바로 수명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고리 2호기를 거기다가 핵 잠수함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핵 진흥입니다. 저는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핵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박정희를 떠올랐습니다.
박정희가 월성 핵발전소 사기를 중수로 만든 것은 핵 무기 제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제2의 박정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장주의 일본도에, 재벌 특혜 일본도에 핵발전도 강화하고 핵무기도 추진한다는 도대체 박정희와 다른 게 뭡니까? 이재명 정부가 자신이 표방하듯이 국민주권 정부라면 마땅히 핵기술을 영원히 봉인하는 평화의 길, 탈핵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재명 정부가 이와 같이 핵진흥의 길로 간다면 탈핵정당 녹색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이재명 핵정부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탈핵! 탈핵! 오랜만에 이후 구호를 해야겠습니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하나다. 핵기술을 폐기하라. 폐기하라.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정의당 권영국 대표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정말로 비상한 결의에 찬 발언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이 핵발전소 문제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거기에서 명운을 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짧게 저도 하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야당 시절에 보면 마치 모든 정책을 다 수행할 것처럼 국민의힘하고 각을 세웁니다. 이 핵 문제도 똑같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원전을 줄이겠다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집권을 하면 태도가 180도 싹 돌아섭니다. 최근에 고리 2호기 노후 원전 사용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원안위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의 의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신들이 탈핵, 더 이상 당시에도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등장했을 때 공론화 핑계를 대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신고리 오리코기를 만든 이후에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공론화의 길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또다시 국민들의 공론화를 통해서 신규 발전을 공론화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정치한 것은 가장 기본이 약속이고 신뢰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공론화를 통해서 신규 핵발전소 짓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정당도 진보 3당과 함께, 그리고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모든 시민 국민들과 함께,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투쟁에 앞장설 것임을 강력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지역을 희생으로 삼는 신규 핵발전소 추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고맙습니다. 전달 위에 저희 외국의 동지들께서 의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구호를 예, 해주셨기 경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뜨겁게 또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할까요? 지역 방송 공론화 이미 했다. 핵발전소 필요 없다. 네. 지역 올 때 예, 마지막으로 영덕에 정말 인접한 이웃으로 강력한 지역 소비 연대 부대 지역 방송 예, 포항에서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예,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님이시고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진태영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진태영입니다. 포항에서 새벽 기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영덕에서 주민투표로 밤새 개표 작업을 하고 새벽에 바로 빨간 눈으로 학교로 출근해서 그날 탈익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덕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2015년 주민투표에서 영덕 국민의 91.7%가 신규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2021년 백지화 행정 절차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업을 다시 거론하지 마십시오. 영덕 들어가는 도로 초입에 영덕 곳곳 광고판에 블루 영덕이라는 표지판이 적혀 있습니다. 청정 영덕으로서의 지향성을 가지고 환경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영덕을 만드는 것, 안전한 주민의 삶을 만드는 것이 군수님의 일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 정설 문제 때마다 영덕을 들고 나오는 위험한 행정 멈추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구호 한번 마지막으로 외칠까요?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돈 말고 생명이다. 핵마피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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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오시는 분들 또 나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 네, 자주 모일 수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일로 모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모이면 그래도 모두의 생각들을 다 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최대한 발언 부탁드렸고요. 너무나 모두 필요한 말씀들 꼭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야기 최대한 기억 속에 저장해서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영덕 주민들에게 또 알리고 기억을 더 살리고 잊지 않도록 역사 속에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을 제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청년 발언했습니다. 한 단락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요. 초록교육연대하고 지금 제가 발언회에서 소개를 못 드린 가톨릭 기후행동의 맹주영 위원장님, 위원님. 네, 위원님 오랫동안 탈핵 활동과 그리고 기후 정행동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예, 입장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분이. 네. 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 근본 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함하였다. 2023년 7월에 수립에 착수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국회 상임위 보고로 그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2025년 2월 21일에 서둘러 확정되었다. 하필이면 윤석열의 무도한 계엄 선포와 그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저항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라의 혼란의 극치에 달했던 때였다. 절차적으로 종료한 국회 상임위의 검토의 결론을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유를 잊어버리기도 한 것처럼 그 어지러운 전국 상황에서 해치우듯 결론이었다는 것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지적했던 대로 이는 과도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수요 예측과 더불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국민적 반핵 공론은 무시된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핵발전의 확장 전력 계획이었다. 핵발전은 핵무기와 하나다.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단 2발의 원자폭탄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사하거나 방사능에 피폭되어 곧이어 사망했다. 피폭자 중에는 7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있었고 사망률은 일본인 피폭자보다 높았다. 지원과 치료에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피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컸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72년 동안 방치되다가 2016년 5월 29일에서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세계대전 이후 열강들은 핵의 가공할 위험성을 그제야 깨달았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을 앞세워 핵무기가 아닌 원자력이라는 용어를 써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출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핵발전소는 여전히 누클리어 파워 플랜트라는 표현으로 통용되었다. 정체불명의 아토믹 에너지가 핵무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본질을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으로 가려왔던 것이다. 핵무기와 다르지 않은 핵발전의 가공할 위험성은 국경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과 피폭이 발생했던 핵사고들이 보여주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사고,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로 대표되지만 러시아를 비롯하여 핵발전을 가동하는 모든 나라에서 크고 작은 핵사고들을 경험해왔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가 수차례 보도되어 왔고 매번 피해 합성으로 결론 지어졌다. 그러나 핵발전소가 있거나 인접한 지역에서는 핵발전소와 관련한 기사가 뉴스로 보도되면 주민들은 가슴이 철렁한다. 2024년 울진의 대형 산불이 핵발전소로 향하자 모든 소화기구가 핵발전소로 화재가 번지지 않는 데 집중했던 끔찍했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전 세계 핵밀집도 1위의 나라다. 핵단지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든 사실상 국가적 대형 재난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3개월 전인 2010년 12월에 정부는 삼척 울진의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받았다. 세 지역 모두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른 채로 지자체의 유치 신청이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역 주민들을 각성하게 했고 최종 신규 건설 후보지로 영덕과 삼척이 지정되면서 지역의 투쟁은 더해갔다. 특히 영덕은 세 차례의 핵폐기장 반대 투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핵으로 인한 지역의 갈등과 상처가 많은 곳이다. 삼척 주민의
주민투표 투쟁을 통한 백지화 결정에 힘입어 영덕 주민도 주민투표를 결의했다. 정부와 행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민간에 의한 주민투표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한 주민들의 고뇌와 고통을 정부는 감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가? 신규 원전을 주도하는 영덕군과 한수원, 영향력 있는 이해 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말 한번 편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주민의 의견을 모아내고자 주민들은 스스로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치르기 위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1년여 동안 선거임명부를 직접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집집을 방문했다. 이틀 동안 운영할 투표장이 침탈당할 것을 비롯하여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한수원의 불법 주장, 투표장에 나가지 말라는 압박성 홍보, 향응 제공, 산업부의 공문을 통한 주민들 단속 등의 수많은 방해 시도가 있었다. 주민투표 안내 현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주민들은 밤에도 편히 잘 수 없었다. 이 험난한 주민투표의 과정은 가장 민주적인 승리의 날을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2014년 10월 8일 삼척의 주민투표는 84.97%의 반대로 막아냈다. 2015년 11월 15일 영덕 주민들이 스스로 구성한 선거임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91.7%인 1,274명이 유치를 반대했다.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핵발전소에 대해 삼척과 영덕 주민이 아니다 라고 자신들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헌신이 있었는지 감히 안다고 말하지 마라. 삼척과 영덕의 승리는 자신의 삼척을 청정지역으로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와 응원의 결과이기도 했다. 부도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 11월 27일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신규 핵발전 문제는 공론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를 섣부른 공론의 과정으로 결정한다면 계속되는 국민적 갈등에 부딪힐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걸 두고 무슨 공론화를 더하냐 하나 이미 윤석열 정권 내에서 시작한 무도한 수명 연장 결정도 이 정부에서 개선되고 있다. 원안위 예산에서 SMR 연구비로 내년 예산이 책정되었다. 핵발전 안전성을 확보하고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핵발전이 계속하게 하는 명분을 만드는 기구로 기능한다.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이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까지 미국의 허락을 득했다. 우리나라는 핵추 잠수함을 보유한 6개 국가에 이어 7번째로 그 대열에 오른다. 국민은 이전과 다른 정부를 원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조금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중대한 핵정책이 정치 권력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핵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대형 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며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며 국가적 재앙으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도 막대하다.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도 힘들다. 무엇보다 핵발전소로부터 양산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100만 년 이상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는 상상 이상의 고독성 물질이다.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핵발전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언젠간 인간의 기술이 해결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로 핵발전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핵을 이용한 평화나 번영이 아니라 핵기술을 영원히 봉인하는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길이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10일 참가자 활동.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 정부의 핵정책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논란 만들지 말고 국민들 괴롭히지 말고 지역 논란 일으켜서 또 갈등 반목 부추기지 말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정말 사람다운 생명다운 삶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구할 수 있도록 국민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예, 여기 현수막에 있는 구호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무도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이재명 정부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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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